안녕하십니까, 김점민입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조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조선하면은 단군 왕조가 세웠던 고조선, 그 다음에 이성계가 세웠던 조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 있어서 조선이라는 것은 우리 한민족이 건국한 나라의 이름으로 인식이 될 수 있는데, 유라시아 대륙을 여행하다 보면요, 그 조선이란 이름이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앙아시아에서 불리는 조선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국 것과 비교를 해가면서 고대의 우리 고조선이 어떠한 형태였을지를 한번 가늠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씩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죠. 자, 카자흐스탄에는요, 주스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주스라는 시스템은요, 여기 그 카자흐스탄이 130개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130개 민족 그 외에도 그 주스라고 해서 그 3주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다음 장으로 보면 내가 설명드리겠는데, 자, 카자흐스탄 영토의 북쪽에는요, 오르타 주스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카스피해 쪽으로는 크스 주스, 그 다음 남쪽에는 올루 주스라고 불리는 이렇게 크게 세 지역으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130개 민족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이전에 카자흐 쪽은요, 한 번 더, 그 이전에 한 번 이합 집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카자흐이라는 민족 명칭은요, 예전엔 존재하지 않았던 이름입니다. 그게 나중에 만들어졌어요. 15세기 무렵에 중가르족의 침입을 받는 그 과정 속에서 카자흐이라는 민족 명칭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카자흐이라는 민족은 단일 민족이 아니라 만들어질 때부터 여러 민족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바로 외침을 막기 위해서 여러 민족이 단합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아이덴티티예요. 그랬는데 이 카자흐이라는 민족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 중가르족을 밀어내고 카자흐 한국이라는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데, 이 카자흐 한국을 건설할 때 함께 동참해서 싸웠던 그 여러 민족들을 합쳐서 이렇게 보는 바와 같이 세 개의 지역으로 나누고 거기에 각각 어떤 민족이 포함되는가를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됩니다. 전부 다 쓴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 제가 여기다 표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오르타주스, 올루주스, 크스주스에는 각각 이런 여러, 예전에는 민족으로 불렸을 수도 있는 불렸을 수도 있는데, 오늘날은 그냥 카자흐이라는 전체 안에 그냥 한 부족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거 민족이었어요. 이거 나이만, 아르건 이거 다 독자적인 킵착 이런 거 다 민족이었거든요. 하지만 오늘날은 다 카자흐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제가 관심을 갖는 건요, 이 카자흐이 갖고 있는 그 주스라는 시스템이요, 우리나라의 본관, 성, 파와 상당히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에서 동네 정시, 충정공파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뭐랄까 본관성 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에 비견할 수 있는 게 카자흐스탄에서는 주스, 루, 타이파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요, 오르타 주스의 나이만의 옐티에라는 식으로 합니다. 여기 앞쪽에 보면 볼까요? 자, 여기 오르타 주스라고 있죠? 오르타 주스의 나이만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오르타 주스라는 거는 지역이에요. 왜냐면 앞쪽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지역입니다. 북쪽 지역. 저기를 오르타 주스라고 해요. 그래서 오르타 주스, 카자흐스탄 북부 지역에 사는 나이만 부족의 옐티에라는 식으로, 우리나라의 동네 정씨의 동네는 지역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씨는 오늘날은 이제 한국에서 성씨로 쓰이지만 옛날 때는 정씨 일가 이런 식으로 부족이었죠. 그런 것처럼 나이만도 부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족 안에도 파가 있죠. 충정공파 이런 식으로 거기에 해당하는 게 옐티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카자흐스탄의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오르타주스, 나이만, 옐티에 이런 식으로 서로 출신이 같잖아요. 그러면은 결혼을 못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물론 폐지됐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동성동본일 때 결혼 못 했었죠. 예. 카자흐스탄도 똑같은 그러한 풍습이 있어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북의 8촌이지만 저기는 북의 7촌입니다. 그 정도 차이만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시스템이 비슷해요. 그리고 지금은 많이 희박해졌지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할아버지랑 같이 어디 기차역이나 이런 먼 데를 갈 때 앞쪽에 사람이 타게 되면은 뭐 그냥 가만히 있기 밍숭밍숭 하잖아요. 그 통성명이라는 걸 했다고요. 그러면은 갑자기 뭐 같은 김씨다.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당신도 김씨예요? 저도 김씨인데 어디 김씨입니까? 뭐 김해 김씨입니다. 그러면 나도 김해 김씨인데 어디 팝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가지고 얘기하면은 내가 너보다 뭐 삼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촌수 계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카자흐스탄은 지금도 그것을 합니다. 자기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은 거기다 항상 또 주스가 뭐야? 그 다음에 그 루가 뭐야? 타이파가 뭐야?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같으면은 또 아이고 우리 친척이네 하면서 또 끈끈한 정이 생기면서 또 여러 가지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풍습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있죠. 네, 그래서 카자흐의 주스라는 시스템은 우리나라의 그 성씨 만들 때 시스템과 상당히 닮아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요거만 같은 게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이만 부족을 제가 또 예를 들겠는데 나이만 부족에도 보면 이게 막 나눠져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족보에. 근데 보면 특이한 게 나이만 쪽으로 해서 쭉 갈라지다가 크타이가 나옵니다. 이 크타이가 뭐냐면요. 오늘날은 러시아인들이 키타이를 하면은 중국인들을 뜻하는 말이지만 원래 키타이는 중국인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고려 거란 전쟁 많이 보시죠? 거란족을 기타이라고 불렀습니다. 기탄, 기타이 이렇게 불렀었어요. 그 기타이가 바로 여기 크타이입니다. 거란족이에요. 그래서 나이만 부족과 거란족은요 친인척 관계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 카라케레이라고 나오는데 케레이 부족, 제가 예전 방송에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 케레이족들이요 바로 고려인입니다. 요즘 고려 거란 전쟁 그 드라마 많이 보셨을 텐데 여러분 고려 거란 전쟁은요 그 신라가 삼국 통일한 이후 그 이후에 신라가 약해지면서 다시 분열되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과거 삼국 시대에 고구려의 정통을 두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고려와 거란 간의 내분입니다. 외국과의 전쟁이 아니에요, 사실은. 네, 오늘날 우리는 그걸 다르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카자흐스탄에서 본 족보상으로도 나이만 부족, 거란족, 카라케레이, 즉 여기선 발해 유민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같은 민족 계열이었다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랬고 또 뭘 제가 찾았냐면은 자, 카자흐스탄 오늘날 카자흐이라는 민족의 명칭이 만들어진 것은 바로 이 사람 때문입니다. 여기 써 있죠? 카자흐 알가시크 한다르 해갖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카자흐 한국의 초기 칸 왕 이런 말입니다. 카자흐 한국의 초기 왕 해서 케레이 ዣ니벡이라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왼쪽에 있는 사람이 누가 더 늙어 보이나? 어쨌든 간에 한쪽은 케레이고 한쪽은 ዣ니벡이라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그래서 중가루 침략을 막아낸 이후에 이 두 영웅이 카자흐 한국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때부터 카자흐의 아이덴티티가 형성이 돼요. 그랬는데 이 케레이한이라는 사람이 바로 오늘날 카자흐스탄의 주스라는 시스템을 만든 사람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네, 여기 케레이한, ዣ니벡한 해가지고 이 두 사람들이 중가르의 침략을 막아낸 다음에 이거 15세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중앙아시아, 지금의 카자흐스탄 초원에 있던 여러 민족들을 통합해서 카자흐이라는 민족을 만들고 그러면서 그 카자흐 민족 안에는 오르타주스, 크스주스, 울루주스라고 해서 세 지역으로 나눈 다음에 거기에 여러 부족들을 집어넣어서 통칭 카자흐이다 한다라고 만든 겁니다. 이게 15세기,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만들었는데 이 제도를 만든 사람이 바로 케레이한입니다. 난 이 케레이한도 우리 케레이랑 깊은 관련이 있지 않나 추측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케레이 한국의 국기입니다. 왼쪽에 별 3개가 오르타주스, 크스주스, 울루주스를 상징하고 가운데에는 몽골 제국을 상징하는 올지 마크입니다. 올지.
이 옳지 마크가 있는 거로 봤을 때 이 케레이한은 칭기스칸 가문과 관련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칭기스칸이 어렸을 때 케레이족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아마 케레이한도 아마 민족이 케레이족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케레이를 강조한 이유가 여러분 그 조선이라는 발음은요, 음차 문자라고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이라는 발음이 몽골에서는 조잔, 그리고 카자흐스탄에서는 주잔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카자흐스탄의 주스라는 시스템은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15세기에 케레이한이 만든 겁니다. 그랬는데 그 케레이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우리가 만드는 이 주스라는 시스템은 과거 우리가 중원 대륙에 있을 때 있었던 바로 조잔, 이 조잔의 시스템을 가져온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카자흐스탄의 주스란 이름은 원래 조잔이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몽골에서는 조잔이라 불렸고 카자흐스탄에서는 주잔이라 불렀어요. 뭐 어쨌든 그게 그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날 카자흐의 주스라는 건 바로 주잔 시스템입니다. 주잔. 그래서 이 주잔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왜 그러느냐? 여기도 보시면은, 자, 주잔이라는 발음이 우리가 그 유연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유연이라는 나라. 이 유연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유연이라는 나라를 한자로 표기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연연, 유연, 여여, 예예, 단단 등으로 여러 발음으로 읽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중국 발음을 읽으면 루루, 로란, 루루, 루이루이, 탄탄 이렇게 읽히는데, 이 같은 한자 표기를 한자로 카자흐식으로 읽을 때는 주한주한, 조우잔, 주주, 조우조우, 탄탄으로 읽힙니다. 자, 여기 중간에 주주라고 있죠? 이 주주가 오늘날 카자흐스탄의 주스라는 발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주스라는 거는 바로 주잔 혹은 조잔에서 온 거라고. 그게 바로 조우잔입니다. 네, 유연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단군조선이 그 한무제 침공 이후에 망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망한 것 같습니다. 왜냐? 유연이란 나라가 계속 중원에, 아니 그 북방 지역에 존재했었어요. 이 유연을 바로 몽골인들은 조잔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고조선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즉 한무제가 무너뜨린 조선은 바로 3조선 중에 하나에 불과했어요. 물론 그나마도 다시 독립합니다. 했던 것처럼 이 조선이라는 우리가 얘기한 단군조선, 그 고조선은 망한 게 아니라 계속 북방에 뭐라고 해야 될까? 존재를 계속 해왔었고, 나중에 이게 돌골 제국한테 멸망을 당하는데 이유연이라는 나라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선이라는 이 나라는 계속 명맥을 이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 유라시아에 이런 지명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것도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네, 요 주주, 요거는 바로 그 카자흐스탄의 주스라는 이름이 여기서 왔다는 것이고,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왜 관심을 갖느냐? 15세기에 케레이한이 카자흐 한국을 건설하면서 중원으로부터 가져왔다는 바로 주잔, 즉 주잔의 통치 제도는 바로 주잔, 즉 주스라는 나라를 3주스로 나누어서 다녔습니다. 여기 보이죠? 있죠? 주스라는 이 국가는 오르타주스, 크스주스, 울루주스에서 셋으로 나누고, 그 셋으로 나뉘어서 통치가 되는 이 연방 국가의 공통 수도가 아스타나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믿었던 종교는 탱그리. 물론 이때는 이슬람화가 많이 돼 있었지만 탱그리 사상도 계속 병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랬고 이 카자흐 쪽의 민족적 기원으로 가면 삭족, 즉 스키타이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서는 카자흐스탄에서 얘기하는 삭족이라는 거는 색족입니다. 한자 표기할 때 색족이 바로 스키타이를 상징해요. 그래서 한단곡에도 색족이란 이름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저쪽에서 탱글이라 부르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당군 혹은 당골레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발음이 비슷하게 있다는 게 알 수 있고, 우리는 조선 혹은 주신이라 불렀고, 저쪽 카자흐스탄에서는 주스 혹은 주잔이라 불렀습니다. 뭔가 발음이 비슷하죠? 마한진 한편화는 이름이 다르지만
어쨌든 3분할 시스템이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 다음 수도 이름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아사달이라 불렀다는데 저기는 아스타나. 자, 어때요? 15세기에 카자흐스탄에 케레이한이 건국했다는 바로 카자흐 한국의 주스 시스템은 바로 중원 대륙에 있었던 고조선의 시스템과 상당히 닮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케레이한도 자기네들은 중원에서 가져온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국정교과서에서 고조선을 자꾸 신화의 국가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가 지금도 주스라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15세기에 쓰이다가 나중에 러시아한테 식민지를 당하고 소련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라졌다가 카자흐스탄이 1991년도에 독립하면서 이 시스템을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치 제도까지 정착은 못했지만 민간 쪽에서는 점진적으로 지금 이 시스템을 부활시켜서 실질적으로 다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의 주스 시스템을 보면은 우리의 고조선 시스템이 지금의 카자흐스탄 주스 시스템과 같았다는 것을 역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고로 고조선은 존재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아까도 얘기했던 그 우리가 조선이라 부르는 명칭은 이런 식으로 유라시아 전 대륙에 걸쳐서 펼쳐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선이라 부르는 거 여진족들은 숙신이라 불렀습니다. 숙신과 조선은 같은 발음이에요. 심지어 금나라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 금나라를 자신들은 뭐라 불렸냐면 조센이라 불렀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또 우리 부르게 조센진 그러잖아요. 근데 여진은 금나라란 이름 외에 스스로를 조센이라 불렀어요. 조선, 조센, 숙신, 그 다음에 또 주천이라고도 불렀는데 주천 어때요? 이름 다 조선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여기서 발음이 약간씩 변하는 공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유연국을 우리는 유연이라 발음했지만 몽골 사람들은 조잔이라 불렀습니다. 그랬고 여기 달단이라고 써있죠. 그 유연국의 다른 명칭이 달단입니다. 이 달단이 바로 뭐냐? 타타르입니다. 그래서 타타르라는 이름과 조선이라는 이름은 완전히 다른 명칭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카자흐스탄에서는 유스, 그 다음 우즈베키스탄은 지읒 발음이 안 되니까 우즈, 그리고 헝가리에도 주르천, 구스라는 발음이 있습니다. 이 구스라는 발음이 주스와 같은 이유는 그 서양 이름 중에 조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죠? 조지 부시 이런 거, 조지. 이 조지가 동유럽에서는 조지라 발음이 안 되고 게오르기라 발음됩니다. 지읒 발음이 기역으로 변해요. 그래서 주스가 헝가리에 가면 구스로 변합니다. 그래서 발음이 전부 다 하나로부터 갈라져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실크로를 따라서 동쪽 끝으로는 조선, 서쪽 끝으로는 헝가리까지 광범위하게 조선이라는 여러 명칭의 그 유사 단어들 아니면 파생된 단어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조선이라는 그 의미는요, 샤머니즘을 통치 이념으로 가졌던 기만 민족들이 여러 민족들이 아울러져서 연방국가를 만들어서 국가를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누어서 다스렸던 통치 조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요, 조선이란 의미를요, 영어로 만약에 번역한다 그러면 조선 뭐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유나이티드 네이션이에요. 뭡니까? 미국입니다. 미합중국.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에 민족이란 개념이 없죠? 다른 나라는요, 다 민족이 있습니다. 러시아에도 슬라브족이 있고, 독일에는 게르만족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한민족, 일본에는 일본인, 이렇게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은요, 민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족이란 말 들어본 적 없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여러 민족이 섞여서 만들어진 말 그대로 합중국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옛날 때부터 배웠던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바로 오늘날 미국의 합중국에 비교하면 됩니다. 따라서 고대 단군이 세웠다는 고조선은요, 한민족만을 중심으로 한 국가가 아닌, 단일민족 국가가 아닌 다민족 연방체 국가였다는 것을 카자흐스탄의 주스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제가 이런 주소 시스템 얘기하면 이해를 잘 못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럽니다. 여러분, 그냥 미국을 생각하세요. 미국을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요. 미국은 샤머니즘이 아니죠. 지금은 개신교를 이념으로 많이 하죠. 종교, 기마민족. 그렇죠. 사실 미국도 여러분 기마민족이 기반입니다. 예, 유럽인들 기마민족이에요. 그 다음 연방국가죠. 미국 연방국가 아닙니까? 그리고 3분할 제도. 요거는 3분할 제도는 지역적으로는 없지만 3권 분립이라는 게 존재하죠. 실질적으로 이 3분할 제도도 왜 만들어졌냐면 3분할이 되는 이유가 바로 왕의 부족, 왕비의 부족, 그 다음에 그 귀족들의 부족으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서로 세력 균형을 잡기 위해서 왕과 왕비와 귀족 집단이 3분할이 되어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을 셋으로 나눈 겁니다. 오늘날 미국에선 그걸 입법, 사법, 행정 제도로 해서 3권 분립을 하죠. 결국 그 목적도 뭐예요? 권력의 분할. 그런 개념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면은 우리 과거 고조선이 어떠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의 주스란 시스템이 현재도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카자흐스탄의 주스 시스템을 통해서 바로 우리 고조선이 중원 대륙에 있었다는 것을 또 역으로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조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다음번에는 또 다른 주제로 또 방송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